옛날 옛적에 금도깨비라는 지혜롭고 신비한 도깨비가 있었어요. 금도깨비는 온 세상이 어떤 일을 겪을지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갑배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곤 했어요. 하루는 금도깨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배야, 앞으로 곧 세상은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란다. 갑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금도깨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섭지만 그것이 지나가야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단다. 금도깨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고 해도 마지막 싸움은 북쪽에서 시작된단다. 그러나 정말 큰 싸움은 중국에서 벌어질 거야. 갑배는 더 궁금해했어요. 중국에서 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금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갑질을 하고 있어.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가 동시에 중국을 공격한단다. 그래서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란다. 또 금도깨비는 눈을 반짝이며 갑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두 가지 큰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올 거야. 하나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이란다. 싸움과 병이 같이 온다고 하니 갑배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 전쟁이 시작되면 그 병이 큰 싸움을 막아줄 거야. 그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갑배가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금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찾아올 거야. 정말 좋은 세상이 올 때는 나쁜 사람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에겐 좋은 희망이 될 거야. 갑배는 금도깨비의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네요? 맞아. 용기를 잃지 말고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돼. 금도깨비는 이렇게 힘차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금도깨비는 갑배에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알려주며 새롭게 시작될 세상을 기대하게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이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 직면할 위기와 그로 인해 초래될 몰락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오히려 그 꿈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주변국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한다는 구단선 주장을 내세우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웠거나 지금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며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남중국해 방어에 나섰고 미국 군함은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도 비슷한 갑질을 받고 있어 그들도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중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며 독립을 유지하려 합니다. 현재 대만에 있는 국민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래 대만의 본토 사람들과 1949년에 장개석 총통을 따라 공산당에 쫓겨서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본토 사람들은 독립주권을 외치고 공산당이 싫어서 온 사람들은 이제는 공산당과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를 장악하려는 공산당의 시도는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과정에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표명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전면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대만의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즉각 개입하여 태평양의 군사력을 집결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할 것이며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중단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지고 중국 내의 혼란도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해상 활동을 방해하며 군사적 충돌로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며 미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겠지만 전선이 확대되면서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집니다.
또 중국의 내부 갈등은 신장위구르와 티베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는 중국 국방비 지출과 경제 제재로 인해 군수물자와 자원 부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강압적인 통치로 유지되었던 56개의 소수 자치구에도 통제와 감시가 약해져 결국 통제 불가능으로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외교적 고립, 군사적 도전, 내부 불안정이 겹치면서 급속하게 경제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을 통제하여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과거 소련처럼 군사 확장과 경제의 부담으로 붕괴를 겪을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주변국과 화해하고 갑질을 멈추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장기적인 안정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 가르치고 모든 문화는 하나의 중국 속에 있는 문화라고 왜곡시키는데 이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분열과 쇠퇴로 이끌 뿐입니다.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